종부세는 무조건 인별과세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인별과세니까 무조건 전부 다 재산세 내시는 분들은 종부세를 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이 세대합산은 이미 없어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종부세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종부세 Q&A라는 영상을 끝으로 이 민주당 법안 발의된 내용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 방송 이후에도 종부세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셨는지 회사 전화나 문자나 댓글에 제발 다뤄달라라는 주제가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해봤고요. 그 주제는 공동명의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이 공동명의를 다룬 영상이 없어서 대표님이 제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곡한 부탁들이 많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의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질문사항에서 공통된 내용은 세대합산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계속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질문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잘못된 내용이다. 우리가 정확한 정보와 팩트를 알려면 반드시 뜬 소문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조문을 해석해야지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 예전의 법령과 지금의 법령을 해석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수정해서 잘 잡아드리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어떻게 바뀌는지 다 압니다. 근데 다만 공동명의 2주택자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해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세대합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헷갈린다. 그래서 각각 6억씩 비과세 기준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각각 6억이 아니라 과세 기준점은 합산 11억, 11억씩 비과세가 된다. 그렇게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대합산 내용이 왜 자꾸 나왔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요, 세대합산으로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고 나서요, 이 세대합산에서 개별합산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종부세는 무조건 인별과세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종합부동산세법과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법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1세대 중에 다주택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 가정에, 한 세대에 4식구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2명이 있는 4식구가 있는데, 세대원 중에 전부 다 공동명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각각 다른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 세대합산으로 계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1세대 1주택 11억이 과세 기준점입니다. 그러면 11억까지 비과세인데, 그럼 만약에 4식구가 주택이 4채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 11억씩 비과세를 받으면 총 44억이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질문 주신 분들 많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왜요? 인별과세니까. 세대 합산이 아닙니다. 인별과세다.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주택이 총 44억이 합산되는 게 아닙니다. 인별로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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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씩 나눠서 종부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대 합산이 아니라 개별 합산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가서 좀 더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을 한번 보실 텐데요. 제7조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뭐냐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7조에. 이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도에 신설이 되었고, 지금 보시는 이 법률은 2007년 5월 17일 날 개정된 법률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
괄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얘기하며 그 주택분에 대한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개인은 세대원이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가로에 또 쳐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에 적혀 있는 이 문구 있죠.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 이걸 과세 기준이라고 한다. 개인은 세대원이라고 한다.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언제? 2008년 11월 13일 날. 이때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법률 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이 되고, 개정이 되면 지금에 나와 있는 이 문구의 법률은 삭제될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 또 여기에 제7조 2항과 3항이 또 적혀 있습니다. 주된 주택 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세대원이 또 명시되어 있죠. 세대원. 그리고 3항은 주된 주택 소유자 이외에 세대원은 주된 주택 소유자와 연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항과 3항도 마찬가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 2008년 12월 26일 날 일부 개정이 됐는데 앞전에 봤던 내용이 개정이 됐죠.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종부세 과세 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이렇게 2008년 12월 26일 날 일부 개정을 한 거다. 앞전에 봤던 2항과 3항은 삭제가 되었고요. 1항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조문은 전부 다 삭제되었죠. 그 뒤에 있는 조문은 뭐예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 과세 기준이라고 한다. 세대원이라는 이 기준점을 삭제시켜버렸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이제 과세 방식이 기존의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종부세법 2020년 12월 29일 날 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보면 2항과 3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2항이 다시 신설이 되었죠. 이거는 이제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가 종부세를 내야 된다라는 이런 법이 다시 신설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탁을 받아서 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이 2항에 실려 있었고 3항은 지금대로 계속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또 1항은 어떻게 바뀌었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세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바뀌었죠. 앞전에는 뭐라고 있었죠?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부한다라고 했는데 2020년에는 이제는 재산세를 납세하는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제8조 과세표준을 봐야 될 텐데요. 그럼 무조건 전부 다 재산세 내시는 분들은 종부세를 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자,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납세 의무자는 뭐죠? 각각 개인별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억 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6억 원 공제는 결국엔 과세 기준점이 똑같이 되는 거다. 그럼 6억 원 공제가 되니까 6억 원까지는, 공시가격 합산 6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존에는 과세 기준과 공제액이 서로 똑같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내세운 거는 서로가 다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11억까지 공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과세 기준점은 11억이 되는 거죠. 11억. 따라서 앞에서 7조 1항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전부 다 납부하는 건 아니고 기존 모든 사람들은 6억 원까지는 전부 다 공제가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5억 원을 공제해서 여기에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 공제 금액 11억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는 민주당 법안 발의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자, 앞전에 본 거 우리 7조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죠?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과세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분들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자, 이거는 기존에 우리 앞전에 본 것처럼 11억 공제되는 건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부세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로서 납부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는 어떤 1주택일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 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앞전에 봤던 제7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에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배우자 중 정하는 자를 해당 1주택의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쉽게 풀어드린다면 뭐냐면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가정에 4식구가 있습니다. 근데 4식구 중에 부부만 집이 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자녀는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 간의 공동명의. 자,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자, 따라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그럼 따라서 공동명의 1세대 2주택자는 여기 해당됩니까? 여기 해당 안 된다. 공동명의 1세대 2주택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문구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는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앞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공동명의 2주택자는 어떻게 되냐? 세대 합산으로 되냐?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죠. 그래서 세대 합산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개별 합산으로 바뀌었더라. 그리고 공동명의 1주택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 3번에 속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1세대 2주택 공동명의자는 결국엔 2주택을 서로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2주택을. 왜요? 인별과세니까, 개별 합산이니까. 따라서 그분들은 무조건 3번에 속하는 거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 초과하지 않으면 전부 다 비과세가 된다. 왜요? 인별과세니까. 인별과세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법안 발의된 이 개정안을 보면 공동명의는 2번 사항밖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2번 사항.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것만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각 세대에 4식구가 있는데 4식구 전부 다 주택이 있다. 또는 4식구 전부 다 공동명의 되어 있다. 그러면 각각 4주택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4주택. 그래서 4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을 11억이 초과될 경우에만 납세 의무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 만약 11억이 초과되지 않으면 전부 다 각각 전부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4번은 법인 또는 법인이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
이런 초과하는 자만 납세무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지금의 법령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8조에 의해서 6억 원 공제니까 과세 기준도 똑같이 6억 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 공제되니까 과세 기준도 11억 원. 서로가 똑같았다. 근데 민주당이 내세운 건 아까 뭐였습니까? 보신 것과 같이 과세 기준점을 명시했습니다. 제7조의 과세 기준. 그래서 따라서 과세 기준은 이렇게 1세대 1주택 11억. 그리고 공동명의 1주택은 6억 원. 그리고 2주택 이상은 11억 원. 이렇게 과세 기준점을 명시했기 때문에 과세 기준과 공제 금액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그 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주택자는 6억을 공제를 받고 1주택자는 11억을 공제를 받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헷갈리시지 않으시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부부 공동명의 2주택은 세대 합산입니까? 세대 합산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세대 합산이 뭘로 바뀌었죠? 개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각각 인별 과세로 보는 거다. 그래서 각각 11억씩 과세 기준점으로 비과세를 받는 거다.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점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민주당 법안 발의에 6억이었죠, 6억. 그래서 6억씩 과세 기준점이기 때문에 각각 6억 총 합산 12억을 받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또 두 번째, 1세대에서 세대원 전체 공동명의 되어 있거나 다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대 합산입니까? 아니다. 개별 합산이다. 개별 합산. 그래서 각각 11억씩 받을 수 있는 거다. 왜요? 인별 과세로서 2주택 이상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전부 다 3번 사항에 따라서 11억씩 전부 다 비과세 기준점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각각 지분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1억이 초과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제는 6억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이 세대 합산은 이미 없어진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